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코어 데이터 서비스 CD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우리가 CDS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정식 용어는 코어 데이터 서비스고, 이 CDS라는 것은 어떤 한번 만들어져서 기술이 성숙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그런 완성된 솔루션이 아니라, CDS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완성형이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SAP가 버전이 올라가듯이 이 CDS라는 이 기능도 계속 기능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배우시는 이 CDS는 그 CDS에 대한 펀더멘털이고, CDS는 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펀더멘털을 먼저 익숙시 한 다음에 이 펀더멘털을 기본으로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거나 특정 업무를 하시게 됐을 때 CDS와 관련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여러분이 다큐멘터를 레퍼런스해서 여러분이 CDS 기능을 이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DS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CDS는 엄청 중요한, SAP가 엄청 드라이브하고 있는 엄청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즉 솔루션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셔도 이 CDS는 아마 더 중요한 퍼스트 시티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CDS는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CDS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레슨 어젠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S에 대한 컨셉, CDS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CDS에 대한 컨셉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DS에 대한 컨셉을 보고, 그 다음에 CDS 뷰와 기존의 SAP에 있던 딕셔너리 뷰와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해됐으면 CDS 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S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QL 피처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픈 SQL에서 여러분이 CDS 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CDS 뷰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ABAP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CDS를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코어 데이터 서비스 뷰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심지어 교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CDS라고 불러도 되고 CDS 뷰라고 불러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보통은 다 그냥 CDS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뷰라는 걸 굳이 그냥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삭제한 것 뿐이고, 여러분은 이제 CDS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DS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CDS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 건 CDS는 뭐냐라고 하면 도메인의 종속적인 언어다. 암호죠, 암호. 그죠? 도메인의 종속적인 언어다. 그죠? 암호 수준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또 밑으로 가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우리가 CDS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면은, CDS는 누구예요?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의 집합이다. 그죠?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들의 집합이다. 무슨 소리인지 느낌이 안 오죠? 그죠? 그리고 CDS는 서비스다. 그죠? 여러 가지 서비스다. 무엇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 모델을, 그죠? 의미적으로다가 시멘틱하게 의미적으로다가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의를 보시고서 CDS에 대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너무 암호예요. 그죠? 너무 추상적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CDS 뷰라는 걸 다 학습하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이 정의를 보면 그때는 대략 한 50%, 이 정도는 대략 이해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는 하셔야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런 게 CDS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럼 CDS라는 게 정확히 뭔지라는 걸 내가 파악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CDS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보면 그때는 이해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CDS를 지금 교재에서는 우리가 CDS를 어떻게 만들고 아밥이라는 프로그램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SAP 아밥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용처가 되게 단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CDS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기에는 여러분이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쭉 학습하고 나면 그래도 CDS가 대략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낌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S는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한데 DDL, 앞에서 배운 것처럼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 다음에 DML인데 DML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QL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왜 DML이라고 안 하고 QL이라고 하지? 라고 해보면 DML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Select, Insert, Update, Delete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DML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쿼리 랭귀지라는 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만 가능해. CDS를 통해서 이 세 개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DS는 쿼리 랭귀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DML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DDL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그죠? 여러분이 SQL문보다도, 그죠? SQL문보다 상위 레벨에서, 그죠? 시멘틱한 레벨에 대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설계하고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거의 암호 수준이에요, 계속, 그죠? SQL문보다 시멘틱한 레벨, 상위의 시멘틱한 레벨에 대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설계하고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네이티브한 SQL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이 생산성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CDS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CDS를 우리가 아바 프로그램에서 오픈 SQL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DS 뷰는 fully transparent 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transparent 하다는 거. 그죠? 여러분이 fully transparent한 SQL에 대한 확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CL, 우리가 CDS 뷰를 통해서 우리가 오솔라이제이션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솔라이제이션은 상당히 그러니까 애매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컨셉일 수도 있죠.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데이터만 봐야 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직원들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데이터만 봐야 돼요. 그죠? 그러한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을 우리가 CDS를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DCL을 여러분이 선언적인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의하고 모델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SAP에서 사용했던 우리가 오솔라이제이션 컨셉이랑 우리가 통합되어서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CDS라는 게 SAP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나온 컨셉, 뭐 최근이라고 해서 뭐 한두 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이죠.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기술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SAP에서 사용하던 우리가 클래시컬한 오솔라이제이션 컨셉이랑 맞물려서도 여러분이 DCL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쓸 수도 있고 나는 통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CDS를 배우는 이유는 SAP에서 사용하기 위한 CDS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클래시컬한 오솔라이제이션 컨셉이랑 통합돼서 당연히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표로 다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ABAP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CDS 뷰라는 거를 보자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여러분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ABAP이라는 도메인에서 사용했을 때 CDS 뷰. 근데 우리는 지금 ABAP밖에 안 배우니까 다른 도메인은 여러분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메인은 여러분이 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ABAP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즉 ABAP이라는 도메인에서 CDS 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그죠? CDS 뷰는, 그죠? ABAP이라는 프로그램에서 CDS 뷰는 어떤 걸 허락을 해요? DDL 소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리치 데이터 모델 하는 걸 허락한다. 즉,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데이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CDS라는 거는, 그죠? 물리적인 데이터 레벨에다가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CDS의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BAP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랑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코드 투 데이터, 즉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레벨로다가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CDS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D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DDL 소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소스랑 우리가 DCL 소스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CDS를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DDL 소스를 정의를 해서 이 정의를 통해서 CDS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CDS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이 소스를 정의를 해서 이 정의를 통해서 CDS를 생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CDS라는 건 SAP 하나에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할 때 조금 더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거나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을 더 쓸 수 있을 뿐이지, CDS는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스페런트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CDS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되면,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ABAP CDS라는 거고,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에도 SAP 하나 전용 CDS가 따로 있어요. 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 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데 ABAP CDS랑 SAP 하나 CDS랑은 서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 레벨에다가 CDS를 정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BAP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CDS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정의한 CDS는, 그죠? SQL 엔진, 즉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SQL 엔진, 그다음에 캘큘레이션 엔진, 그다음에 SQL 스크립트, 이러한 걸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푸시다운, DB 레벨에다가 내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CDS뷰라는 거는, 즉 ABAP CDS뷰는 오직 데이터 리드만 가능하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DS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러분이 CDS 뷰와 ABAP 딕셔너리 뷰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BAP 딕셔너리에 있는 뷰, 여기서 얘기하는 ABAP 딕셔너리의 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데이터베이스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뷰에서 이제는 CDS 뷰로 화살표가 바뀌고 있는 건, 여러분 이제 데이터베이스 뷰보다는 이제 CDS 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왜? CDS 뷰는 봤더니 모든 게 다 돼요. 내용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모든 게 다 돼. 근데 ABAP 딕셔너리 뷰는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벌써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더 보죠. 그래서 CDS 뷰가 보다 더 막강한 툴이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뷰보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원해요.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스페런트 하던 거죠. 그 다음에 CDS 뷰는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유니온 다 돼.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뷰는 우리가 오직 이너 조인만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벌써 좀 애매모호하죠. 데이터베이스 뷰가 안 되는 것들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CDS 뷰는 우리가 캘큘레이션 익스프레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집어넣은 컬럼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뷰는 안 돼. 그죠? 특정 테이블에서 원하는 컬럼들을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갖고 올 수 있을지언정 로직 같은 거 집어넣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S 뷰는 우리가 네스티드 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CDS 뷰를 하나를 만들어서 해당 CDS 뷰를 다른 CDS 뷰에서 사용해서 쓰게끔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뷰는 네스티드 뷰가 안 돼. 즉 데이터베이스 뷰를 다른 데이터베이스 뷰에서 사용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래서 제약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장표는 단순하게 그냥 기능적인 제약이지만 CDS 뷰는 이러한 기능적인 제약이 다 되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CDS 뷰를 여러분이 더 권장을 하는 거죠. SAP에서. 여기서는 이제 ABAP이라는 관점에서만 탁 얘기한 거예요. ABAP의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뷰랑 CDS 뷰의 비교를지 CDS 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즉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CDS 뷰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그죠? 우리가 복잡도를 보면 SE11을 통해서, ABAP 딕셔너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툭탁툭탁 해서 뷰를 만드는 거 되게 쉬워. 여러분이 CDS 뷰를 만들기 위해서는 SE11을 통해서 만드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뷰보다는 좀 더 복잡도가 있어.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뷰보다도 훨씬 많은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SQL Q12에 따르는 표준 뷰에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지원이 돼요. 지금은 여기에 기능이 계속 확장이 돼서 거의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기능이 계속 개선되니까. 그래서 요 밑에 영역까지는, 그죠? 요 밑에 영역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인디펜던트한, 즉 트랜스페런트한 얘기고, 요 위는 보시는 것처럼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인 거죠. 그래서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인 우리가 SAP 하나 컬럼 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극대화된 퍼포먼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복잡도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복잡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면 위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복잡도보다는 트랜스페어런트한 거에 더 포커스를 줄 거면 당연히 더 아래쪽에 있는 CDS의 대한 기능을 이제 활용하는 게 당연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CDS 뷰라는 게 가면 갈수록 기능이 점점 개선이 돼서 언제 여기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과연 SAP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원할 것인가? 저는 이제 지원할 거라 확신이 되는 게 SAP에서 이 CDS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irst Citizen이에요. 가장 중요한 국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CDS 뷰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DS 뷰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DS 뷰를 일단 정의를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정의를 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정의를 하냐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DDL 소스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DDL 소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래서 DDL 소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정의하는 신텍스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define view에서 CDS 뷰를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따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이 뷰는 뭐를 정의하는 거예요? S북이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다 셀렉트하는 뷰를 정의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뷰는 뭘 정의한 거예요? 그죠? 특정 컬럼들을 취득하는, 그죠? 여기는 select all이고 여기는 특정 컬럼들을 취득하는 뷰를 정의한 건데 취득하면서 각 컬럼의 이름을 엘리어스, 좀 더 의미 있는 영역으로다가 우리가 엘리어스를 준 거죠. 왜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CONN ID라고 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light number야. 그죠? 그 다음에 FA date 하면은 flight date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select from 하고서 컬럼을 이렇게 select 다음에 이렇게 나열해도 되지만, 우리가 블랭킷, 컬리 블랭킷을 해놓고, 그죠? 중괄호를 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컬럼들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이게 여러분이 당연히 제일 가장 정확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유사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ADT에 가셔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모델링에 가야 될까요? ADT에 가야 될까요? 당연히 ADT에 가야겠죠. 트랜스페런트한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ADT에 오셔서 저는 로컬 패키지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 패키지에다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other data repository 오브젝트에서 core data service 그러면 이렇게 core data service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access control, data definition, metadata extension, 그 다음에 variant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데이터 데피니션. 데이터 데피니션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ZH400 언더바 자기 번호 이렇게 하겠네요. 01 언더바 심플 언더바 자기 번호 이렇게 하겠네요. 오타가 있네요. 언더스코어이겠죠? 심플 CDS 여러분이 CDS를 만들 때 보면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나오는 템플릿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어떤 템플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템플릿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일단 템플릿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교재와 동일하게 define view ZH400 언더바 01에 simple 언더바 빵빵 이렇게 하는 거죠. as select from scrl spf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마우스 커서를 내보면 뭐라고 하네요? SQL 뷰 네임이 빠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SQL 뷰 네임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봤더니 어노테이션 중에 abap catalog.sql 뷰 네임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SQL 뷰 이름을 반드시 정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골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골뱅이의 의미가 어노테이션을 정의하겠다, 즉 사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abap catalog
SQL view name, 그죠? 요거를 정의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요 SQL view name은 여기에 있는 CDS view, 즉 CDS 엔터티와 이름이 틀려야 돼요. 같으면 안 돼. 무조건 틀려야 돼. 심지어 자릿수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잡아야 돼. 그래서 16자리인가 제약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를 짧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Z 01에 빵빵에 심플에 빵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SQL 뷰 이름을 정의를 하고 액티베이션을 한 다음에 그죠?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 셀렉트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죠. 그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한 가지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U에서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데이터 데피니션, 그죠? 얘가 DDL 소스예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DL 소스. 그래서 여러분이 DDL 소스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이 DDL 소스를 생성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DDL 소스를 생성했는데, 이 DDL 소스를 생성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QL 뷰 이름을 줬고요. 뷰 이름, 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준 게 Z01 빵빵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CDS 뷰 이름 같은 말로다가 CDS 엔터티라고 하거든요. 얘 이름은 뭐로 줬어요? ZH400 언더바 01에 심플에 빵빵이라고 했죠. 그럼 DDL 소스 이름은 여러분 뭐로 했어요? DDL 소스 이름은 요 위에 있는 요게 DDL 소스잖아. 그죠? ZH400 심플 빵빵. 요걸 이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의 DDL 소스를 정의하게 되면 이 하나의 DDL 소스를 통해서 두 개가 생성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는 뭐가 만들어져요? SQL 뷰가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는 CDS 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DDL 소스를 생성해. 얘 이름을 가지고 DDL 소스를 생성하게 되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SQL 뷰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CDS 뷰가 만들어져.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있는데 DDL 소스 이름과 CDS 뷰 이름은 가급적 같게 해라. 이게 제한이야. 틀리게 해도 돼. 틀리게 해도 되는데 DDL 소스 이름과 CDS 뷰 이름은 가급적 같게 해라라는 게 권장이야. 레코멘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CDS 뷰 이름과 SQL 뷰 이름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구랑? 이 CDS 뷰의 이름과 SQL 뷰의 이름은 절대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에러나. 같으면 에러나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정의된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시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이름이 내가 심플스로 하고 싶어. 여기 이름을 S로 바꿔서 심플스 S를 넣었어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 안 돼. 그죠? 뭐라고 해요? 이미 해당 CDS 뷰는 이미 shift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 못 바꿔. 그죠?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얘는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바꿔봐요. 심플스, 얘도 S로 붙여볼게요. 심플스,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얘도 못 바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그래서 한번 이름을 만든 다음에 액티베이션, 즉 쉬프트 시키면 이 이름은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변경할 수 없어.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돼. 삭제하고. 삭제가 가능하겠죠. 그죠? 삭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CDS 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죠? 요거를 이어서 여러분 뒤에서 제가 또 두 가지로 다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CDS 뷰에다가 주석 처리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여기다 나열해도 된다고 했죠. 그죠? CLR ID, CONN ID, 그 다음에 country from, country to.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나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컬럼 4개만 뽑은 거죠. 그렇죠? 근데 교재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컬리 블랭킷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CDS 뷰를 정의하기에 가장 좋은 우리가 베스트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베스트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요 상단에 줬던 요 골뱅이 이게 뭐다?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제 부여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노테이션. 그죠?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DS 뷰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죠? 이렇게 정의했고, 여러분 할 건 아니까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ZH400 테스트 빵빵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을 이용하겠다 define view 뷰를 정의하는 템플릿. 그럼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틀이 촥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싹 바꾸면 되는 거야. 그죠?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건 누구예요? SP FLI. 그죠? CLRID, CONNID, country from, country to. 그죠? 그 다음에 여기 SQL 뷰 이름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SQL 뷰 이름은 Z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빵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 템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어노테이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노테이션 외에 부가적인 어노테이션들이 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러한 어노테이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들은 여러분이 하나씩 살붙이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살붙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노테이션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어노테이션 뭐가 있어요? SQL 뷰를 정의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은 이제 반드시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 교재를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CDS를 만들게 되면 이 CDS를 여러분이 ABAP 딕셔너리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BAP 딕셔너리는 어디예요? SE11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이 CDS는 이거 닫고 아까 만들었던 걸 할게요. 그래서 ABAP 딕셔너리에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건 이 CDS 뷰가 아니라 이 SQL 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을 하나 열어서 SAP 창을 하나 열어서 SE11에 가겠죠? SE11에 가서 뷰네요. 그죠? 뷰에 오셔서
여러분이 제가 CDS 뷰를 집어넣으면 심지어 자릿수도 부족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그죠? 그래서 16자리가 요거죠. 여기 당연히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회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SQL 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ABAP 딕셔너리 레벨에는. ABAP 딕셔너리 레벨에는 이렇게 SQL 뷰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뷰가 딱 4가지밖에 없었잖아. 데이터베이스 뷰, 프로젝션 뷰, 그 다음에 헬프 뷰, 메인터넌스 뷰. 이렇게 딱 4가지만 있었는데 이제 뷰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어떤 뷰예요? 그렇죠. SQL 뷰라는 게 이제 더 추가된 거죠. 그렇죠? 이 SQL 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점, SQL 뷰에는 디폴트로다가 MANDT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다가. 근데 우리는 여기 정의할 때 컬럼 몇 개만? 4개만. 하나, 둘, 셋, 4개만 정의했죠. CDS 뷰에. 그렇죠? 근데 SQL 뷰에는 자동으로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MANDT가 자동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다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정의를 보고 싶으면 요 DDL 소스를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ABAP 딕셔너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CDS 뷰다, SQL 뷰다, 그렇죠? SQL 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엑스트라의 create statement라는 걸 가보면 이 DDL 소스가 어떻게 생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CDS 뷰를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죠? CDS 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든 이 CDS 뷰를 우리가 ABAP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소스 라이브러리에 와서 프로그램에서 제가 new에서 zcore cds 자기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해해야 될 거 원칙은 아니고 뭐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문법이라는 건 우리가 SQL 뷰는 데이터 타입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CDS 뷰는 데이터 타입으로다가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얘는 MANDT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MANDT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죠? 둘 다 가능은 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IT1 그래서 타입 테이블 오브 CDS 뷰 이름, SQL 뷰 이름 요거죠. 요거로다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IT2 타입 테이블 오브 그다음에 누구로다도 가능하다. 요 CDS 뷰를 가지고도 가능하다. 얘는 CDS 뷰를 통해서 정리한 거고 얘는 SQL 뷰를 통해서 정리한 거. 액티베이션을 시켜보면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요거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MANDT 플러스 컬럼 몇 개요? 4개. 얘는 MANDT 없는 컬럼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요. 둘 다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SQL문은 클래식한 SQL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New Open SQL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클래식한 SQL은 클래식한 오픈 SQL 얘기하는 거죠. SAP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오직 SQL 뷰만 사용 가능. 그 다음에 New Open SQL에서는 여기서는 CDS 뷰를 사용. 둘 다 가능한데 CDS 뷰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얘를 권장을.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select from 어디서? CDS 뷰. SQL 뷰에서. 그죠? SQL 뷰. 발표해 볼게요. 발표 into fields of table IT1. 전혀 문제되지 않아. 한번 추격해 볼까요? CL 언더바 데모 언더바 아웃풋에 디스플레이 데이터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잘 나와. 그죠? 잘 나옵니다. 여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SQL 뷰. 여러분이 SQL 뷰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CDS 뷰를 다 하게 되면 CDS 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래식한 오픈 SQL은 누구만 사용 가능해요? CDS 뷰만, 아니, SQL 뷰만 사용 가능해요. New Open SQL은 어떨까요? select from CDS 뷰.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into corresponding table IT2. New Open SQL인가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호스트 베리어블이 있어야겠죠. 호스트 베리어블. 그래서 여기는 2로 바꿔야겠죠. 자, 여기 보면 전혀 문제 안 돼. 그죠? 근데 여기를 뭐로 바꿔볼까요? SQL 뷰로 다 바꾸면 SQL 뷰로 다 바꿨어요. 그죠? 에러 나요? 안 나요? 에러 안 나. 얘는 에러가 났죠. 얘는 에러가 안 나. 하지만 얘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New Open SQL은 항상 누가 와야 된다? CDS 뷰가 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무조건 CDS 뷰 권장이니까. 그래서 신텍스를 여러분 이걸 또 당연히 바꾸면 인투절이 항상 어디에 와야 돼요? New Open SQL에는 항상 맨 아래에 오는 게 정석이라고 했죠. 그죠? 맨 아래. 그 다음에 select all 이렇게 해도 되지만 fields라고 해서 여러분이 컬럼을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정석이라고 했죠. 신텍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CDS 뷰를 만들면 항상 오픈 SQL을 통해서 그 중에 누구? New Open SQL을 통해서 CDS 뷰를 컨슈밍 할 거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New Open SQL에서 CDS를 호출할 때는 그러니까 SQL 뷰 이름을 써준다, CDS 뷰 이름을 써준다. 그렇죠. CDS 뷰 이름을 써서 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원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클래시컬한 오픈 SQL에서는 SQL 뷰만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New Open SQL에서는 SQL 뷰, CDS 뷰
둘 다 가능하죠. 하지만 누구를 사용하길 권장해요? CDS 뷰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SAP에서 이걸 쓰라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제가 적어드린 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또 뒤에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뭐 DDL 소스가 뭔지, CDS 뷰가 뭔지, SQL 뷰가 뭔지 그런 것도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QL 뷰에는 MA 엔티티가 포함되어 있지만 CDS 뷰에는 MA 엔티티가 없어. MA 엔티티가 없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핸들링은 뭐 우리가 해주냐 안 해주냐? 우리가 클라이언트 핸들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